이렇게 째려보면서 저렇게 의미심장한 입을 저렇게 하겠죠. 아마 저는 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은 더 이렇게 날카롭게 더 찢어진 눈을 할 거고요. 아마 입에서는 저렇게 시니컬한 그런 걸. 예, 유동규와 이재명 이번 주에 운명의 첫 만남. 네, 첫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1년 반 이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 전 본부장 제가 이제 호칭은 처음에 한두 번 딱 불러드리고 두 번에는 계속 이제 그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은 호칭을 뭐 매번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유동규 하면 이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러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딱딱 불러드리는 거는 뭐 어떤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이 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고 초반에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실명을 그래서 불려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 운명의 첫 만남 1년 6개월 전 예,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법정에서 처음 만난다. 예, 그러니까 아마 바로 지금 저 사진처럼 이재명은 이렇게 뚫어다 째려보는 그런 눈짓을 원래 뭐 눈도 조그마지만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렇게 의미심장한 입을 저렇게 하겠죠. 아마 저는 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와 첫 만남을 법정에서 딱 보면서 눈은 더 이렇게 날카롭게 더 찢어진 눈을 할 거고요. 아마 입에서는 저렇게 시니컬한 그런 걸 예, 그래서 첫 유동규를 보는 그 표정도 아마 저럴 것이다.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표정은 어떨까요? 예, 아마 그래도 한때는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같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게 이재명의 눈을 바라보고 저렇게 맹호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은 합니다만 글쎄요. 예. 재명이가 유동규 얼굴 보면 어떤 표정일까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순희님이 이제 궁금사항을 딱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표정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거로 저는 보입니다. 이재명은 그 예의 아주 독특한 약간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죠. 입을 이렇게 하면서 예, 유동규 본부장은 글쎄요. 눈을 애써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다. 내가 잘못한 일은 내가 그 죄를 받을 테니까 당신이 시킨 일, 당신이 잘못한 일은 당신이 죄를 받아라 라고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에게. 그 심정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면은 기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눈을 같이 응시를 하면서 아주 묘한 표정을 짓겠죠. 아무튼 예, 법정에서 물론 그 표정은 찍지를 못합니다. 법정에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사진 촬영 행위는 금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저런 것은 기자들이 들어가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그러면서 이제 또 만평을 그리는 화백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모습을 이렇게 만평으로 한 컷의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법정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글쎄요. 사실 뭐 진짜 완전히 천적으로 돼 있죠. 이재명은 지금 현재 유동규 남욱보다도 훨씬 더 유동규 본부장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일 텐데 그래서 유동규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 유동규 이 전 본부장이 자꾸 증언을 하면 할수록 아마 어두운 세력들이 또 유동규에 대해서 위해를 강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동규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글쎄요. 네, 유동규와 이재명.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시저가 로마에 진군을 한 것처럼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법정에서도
이렇게 좌고 우면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아는 것은 분명히 봤다, 분명히 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정 증언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을 더욱더 코너에 몰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순순히 나 이재명 재판에서 내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도 뭐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겠죠. 나 무슨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뭡니까 변명을 내세우면서 되도록이면은 이재명과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선뜻 증언을 맡은 거죠. 좋습니다. 뭐 그건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그런 법정이기 때문에 가려고 생각했었다라고 증인 신청도 당연히 먼저 이렇게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31일 법정서 만났는데 이날은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만 있는 겁니다. 유동규의 증언대로 또 이재명이 반박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재명은 유동규가 한 말에 대한 반박은 일주일 뒤에 다시 본 법정에서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이 일정에 짜여져 있더군요. 만약에 유동규가 얘기한 것을 이재명이 그대로 반박하고 하면은 이날이 더 아주 핫하게 얘기할 텐데 이날은 검사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유동규의 증인 신문만 쭉 지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재명의 반박은 일주일 뒤에 나오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요. 치열하게 치고받는 그런 난타전은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첫 만남의 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동규가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대로 아주 당당하게 그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하는 그런 이 날선 그런 증언을 할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재명의 아주 곤궁한 처지 이것은 참 지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주에 당직 개편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번 주에 당직 개편을 하는데 글쎄요, 뭐 당직 개편을 하나마나 자기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빼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자기 사람으로 뭐 앉힐 것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김의겸, 김의겸 대변인이죠. 대변인은 거의 교체될 걸로 저도 봅니다. 왜? 이재명을 옆에 두고는 자기도 이재명 본인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이 드니까요. 김의겸은 다 지금까지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자기 정치.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남동 술집에서 그것도 이 김현장 30명, 30명의 변호사들과 같이 술을 먹었다? 저거는 뭐 제정신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죠. 바로 왜 그런 얘기를 김의겸이가 하느냐?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 존재감을 잔뜩 부풀려서 총선에서 아주 편하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도 받을 요량, 그리고 자기가 정치판에서 아주 중요한 이른바 핵 인싸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을 김의겸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시키면 시킬수록 이재명 자기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이번에는 대변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될 것이고요. 또 여기에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남국, 김남국이 현재 미래 사무부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군요. 앞에 사무부총장 앞에 또 미래자가 들어갑니다. 미래 사무부총장이 김남국인데,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 언론에 자꾸 파열음을 내고 언론과의 또 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변인 김의겸, 그다음에 사무부총장 김남국, 둘은 뭐 교체하는 걸로 당내에서 이미 이렇게 가닥이 잡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누가 그 당직을 가느냐? 당연히 친명 세력이죠. 친명 세력. 이 중에 대략 한 친명 세력이 이재명 외에는 답이 없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차기 총선은 이재명 당원의 총리로 뽑은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단일 대우로 형성을 한 누굽니까? 친명 세력이 대략 한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169명에서 그 사람들 중에 대변인을 또 뽑을 것이고, 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다 또 뽑을 것이고, 지금 사무총장 조정식의 교체가 오히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이야말로 또 이재명의 아주 친명 세력의 좌장인데요. 사무총장을 바뀌어야, 즉 사무총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천을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그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좀 더 당이 유연하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아니 뭐 잘못한 걸 있어야지 바꾸죠.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5선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5번이나 당선이 된 조정식을 지금 바꿀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정식을 이렇게 유임시켜가지고 총선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이재명 측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명이라든가 중간 세력들은 가장 핵심인 사무총장을 바꾸지 않고 도대체 무슨 쇄신이 있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직 개편은 김의겸이 대변인에서 쫓겨나느냐, 그리고 사무총장 조정식이 그대로 유임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당직이 누가 되고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네. 왜? 다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다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도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네, 김의겸 욕심이 참 과하지요. 탐욕심 보리수님. 예, 제명이가 유죄 나오면 유동규에게 집행유예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욱과 유동규는 처음부터 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이른바 폴리 바게닝 하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면은 당신의, 물론 죄를 무죄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어떤 그 죄가 중에서 가장 유리하게, 당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을 하겠다. 죄목을 적용하는 거와 다 검찰 수사에 좌지우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탈세로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만 또 어떤 수사는 또 다른 제목으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형량은 또 천차만별이니까 사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하면 얼마든지 폴리 바게닝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하면은 큰 유동규 전 본부장은 큰 어떤 나름대로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 이것은 가장 그 현행법에서 경량 가볍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물론 법은 균형 있게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 바로 이 건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 세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두나사랑님이 오셨군요. 네, 좋아요 꾹꾹 하고 들어왔습니다. 두나사랑님. 예, 그렇군요. 두나사랑님이 아마 지금 이 법사위 거기 좀 보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우리 두나사랑님, 글쎄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들어오시자마자 꾹꾹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꾹꾹 제 표현이 아닙니까? 꾹은 좋아요. 나머지 두 번째 꾹은 구독. 그래서 꾹꾹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눌러봐 주시는 것이 김동원을 지금 현재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렇습니다. 두나사랑님, 네, 박경련님, 안녕하세요. 우리 박경련님이 두나사랑님에게 힘차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천적인 유동규와 이재명이 이번 주에 운명의 만남을 가진다. 1년 6개월 전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의 첫 만남이다 하는 얘기. 네. 그렇군요. 만배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로코님? 김만배는 전 재산을 몰수해야 정신을 차리죠. 징역은 한 50년이 돼야.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네, 이제 그만 이재명 개딸 논란. 네. 지금 개딸이 이재명도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아주 민주당 내에서도 골칫거리죠. 이른바 개혁의 개딸들이 이른바 이재명, 반 이재명을 내세우는 그런 의원들을 집단 린치를 가했는데, 어제는 뭐였습니까? 그 반 이재명의 선두를 이렇게 자처하는 이원욱이라고 있습니다.
의원,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인데요. 그 집 앞을 이 아파트에 사는 이원욱 의원 아파트 단지를 가가지고 그야말로 뭐 아주 소란을 피웠다는군요.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예, 그 아파트가 이원욱 의원 개인이 혼자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파트 주민들도 다 생활하는 분이 거기 가서 핸드마이크로 다 뭐 이원욱 X 새끼 뭐 욕설이 뭐 난무하고 이원욱 너 뭐 공천을 받나 봐라. 만약에 공천을 받아도 우리가 무효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아주 이 인신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뭐 욕설은 뭐 기본이고, 예. 이제 저 개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 공천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그 압력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글쎄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반대하는 이원욱 집을 가서 저렇게 이원욱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속으로 좋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아이고, 이원욱은 정말 왜 나를 이렇게 반대를 하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딸들의 지금 돈 없는 행태는 그대로 나중에 자기에게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 금도를 넘는 집단 행동은 이재명이 삐끗하면 예, 이재명이 그들의 마음에 또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들의 마음이 안 드는 정책을 피거나 아니면 언행을 할 경우에는 저 피켓을 든 분노의 화살들이 자기에게도 건너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당연히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저 개딸들 당원이라면 정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원욱 의원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일부러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화살이 자기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제는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나한테만 그러나라는 말이 의심이 심장하지 않나요? 대장동 나한테만 그러나? 라는 말, 네, 도희님, 예, 도희님이, 글쎄요, 며칠 동안 안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도희님, 네. 개딸들은 오히려 사회 불만자들이 아닐까요? 사회 불만자들. 그렇습니다. 저런 무지한 개딸들이 부메랑 화살이 이재명에 결국은 향할 겁니다, 우리 경아님,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네, 만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만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대체 어떤 나라냐? 법치국가 맞냐? 검수완박은 반헌법적 국힘, 검찰 독재국가, 민주당 쌍방울. 예, 대체 어떤 나라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은 반헌법적인데 지금 어제 헌재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법치국가 맞냐라고 국힘의 대표 김기현 대표를 저렇게 한 것으로 그렸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을 저렇게 그리면서 검찰 독자,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 독재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에 사는 두 정당의 대표가 말하는 나라는 정말 완전히 딴판인 나라다. 법치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편에서는 검찰 독자 국가다 하는 얘기. 네, 그렇군요. 두 양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여의도 정치판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